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역에서는 허탈감과 걱정,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민들이 86%의 표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몰아주면서 전남은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통합 행보에 가장 큰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전남이 미래 먹거리로 기대해온 해상풍력과 국립의대 신설 등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목포해양대에서 사흘 만에 10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등 교육 현장에서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남은 여느 선거와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었는데요. 지역에서는 허탈감과 걱정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온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선전했는데도 아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아쉬운 마음만 있었어요. 해당 지역에 있는 표 몰아주기 같은 거는 극복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당 상대방만 헐뜯지 자기들은 더 구리면서 그것들이 잡아줘야지. 바른 정책, 또 우리 어려운 국민들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돼야지 그냥 싸움만 하고 앉았는 게 막 머리 터져버릴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님이 여가부 폐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될 건지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이번에 이제 어차피 됐으니까 이제 처음에 내줬던 대로 열심히 이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장사도 잘 되고 이제 나라가 잘 되는 게 좋은 거니까요. 전남 지역민들은 86%의 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몰아주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남은 가장 적은 득표율을 올린 곳이 됐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국민통합 행보의 가장 큰 숙제가 전남이 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은 20대 대선에서 석패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86.10%의 지지를 몰아줬습니다. 사전투표율 최고치에 이어 전국 두 번째 높았던 최종 투표율은 결국 서울 수도권에 보내는 신호였던 겁니다. 특정 후보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과대표되고 있다. 뭔가 호남 시민들이 확실한 의견과 의지를 표명한 그런 것이다. 윤 당선인의 전남 득표율은 11.44%. 당선인에게는 결과적으로 전남이 가장 쌀쌀맞은 곳이 됐지만 선거 결과에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김영삼,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등 역대 보수정당 후보 누구도 가지 못했던 곳에 발을 디딘 겁니다. 윤 당선인이 전국 최종 득표율 48.56% 이하를 기록한 곳은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북과 광주를 비롯해 인천, 세종, 경기, 제주 등 7곳. 팽팽한 대결의 후유증에 대한 깊은 우려 속에 윤 당선인의 첫 메시지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첫 공식 일정인 현충원 방명록에 새겨진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 통합. 그리고 친호남을 넘어 핵호남을 이야기하며 끝내 여당이 된 국민의힘. 20대 대선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을 남긴 전남이 통합 행보의 증표가 되는 역설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미만 차이로 이번 대선에서 패했는데요. 특히 전남 지역은 국회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전남민주당은 당분간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전남 정치 1번지라고 불려왔던 목포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은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94%,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에게 93%로 집결했습니다. 이후 대선에서 90% 득표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다시 90% 투표율, 90% 득표율을 목표로 세웠지만 결국 허울 좋은 선언에 그쳤습니다. 우리 당 조직 역량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은 90%에 가까운 동부 지역도 투표율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과반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고도 전남의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81.1%로 19대 대선보다 2.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저조했던 전남 동부권의 본투표 참여율이 높았던 반면 과반의 유권자가 사전 투표에 나서며 기세를 뽐냈던 목포 등 전남 일부 서부권은 본투표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정치 1번지를 자임하는 목포 지역 최종 투표율이 전남 평균 투표율을 가장 많이 깎으며 소수점 이하 승부의 아쉬움을 더 키운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은 아무래도 더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독감 백신 황제 접종,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부동산 투기,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누적된 잡음으로 목포 민주당의 부실한 표밭 관리가 벌써부터 지적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위 20% 국회의원을 거르기 위한 8월 중간평가를 예고하고 대통령 선거 기여도를 따지겠다고 공언했던 상태. 민주당에서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시간은 이미 시작됐고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내주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 구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은 민주당 입지자가 많고 공천은 당선이라는 인식이 컸던 곳인데요. 결국 이번 대선 결과는 공천 수혜신 등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시장 군수의 64%, 광역의원의 93%, 211명의 지방의원 84%가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되며 사실상 민주당 깃발이 다 했던 선거로 평가됩니다. 오는 6월 8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경쟁이 일찌감치 불붙은 이유입니다. 현역 선출직과 도전자들이 대거 파란 점퍼를 입고 민주당의 대선과 자신의 지방선거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이 개혁과 기득권 포기를 말로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대선에서 정치 개혁을 의결한 민주당이 새로운 개혁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이 동력과 명분 그리고 실리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비록 졌지만 통합정부 구호로 내걸었기 때문에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던 민주당의 계획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천 기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당자 복당 허용 등으로 몸집이 커져 있는 전남 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민주당의 내용의 후폭풍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선거 기간 몇 가지의 전남 미래 발전 전략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는데요. 그런데 전남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기대했던 해상풍력과 국립의대 신설 등 현안 사업에는 오히려 빨간불이 켜져 걱정이 많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대선 캠프에 보낸 전남의 핵심 현안 사업 첫 번째는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애당초 탈원전 정책 폐지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해상풍력 사업을 비판해왔습니다. 남해안 서해안에 총 80기가를 한다고 하면
서해안, 남해안 전체가 다 이 풍력 발전소가 되어버려요. 염해 농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공약이 있지만은 농지를 손대는 건 농업계 반대가 심해 추진 속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아리백 역시 전남의 핵심 과제지만 차기 정부의 입장은 불투명합니다. 국립의과대 설립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의대 설립 가능성을 기대해왔지만은 윤 당서인의 보건의료 분야 해법은 전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COP 33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사업 등 전남의 희망사항은 애당초 공약에 수용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윤 당서인의 10대 공약에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비수도권의 끝자락 전남에는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섬 지역의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지면서 완도군 노화도와 보길도에서 오늘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완도군에 따르면 노화도와 보길도에 식수를 공급하는 부황제의 저수율이 27%에 그치면서 이틀 급수, 나흘 단수 체제로 5월 14일까지 제한급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 노화도와 보길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강수량이 평년의 15% 수준인 48mm에 그치면서 인근 하천에서 식수를 펌핑해 사용하는 등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안심관광지에 신안 퍼플섬과 공, 쑥섬 등 전남 지역 10곳이 선정됐습니다. 또 봄 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에도 곡성, 섬진강, 침실, 습지 등 3곳이 뽑히는 등 관광공사의 내외국인 방문 안심관광지에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곳이 선정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열흘째 10,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학 이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 학교들의 대응이 서로 달라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목포 해양대학교 교정이 텅 비었습니다. 최근 4일 동안 신입생을 비롯해 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아무튼 그렇게 할 줄은 알았는데 결국엔 강행을 했는데 많이 답답하기도 하죠. 이 학교의 학생 3천여 명 가운데 90%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감염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기숙사 생활관 56곳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격리자를 제외한 1학년 신입생 500여 명은 기숙사를 나와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저희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개학 이후 일주일 만에 학생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20대 미만이 전체 확진자의 30%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자율방역 체계로 비대면 수업을 강제할 수도 없고 대부분의 방역 수칙은 권고 사항입니다.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대한 방역 지침을 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단축 수업, 등교 수업 등 학교마다 방역 강도는 제각각. 교장 선생님의 철학에 따라서 안전을 중시하시는 분이 있고 또 수업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전을 많이 중시하게 되면 그 비대면 수업 쪽으로 전환을 좀 많이 가고요. 일선 학교의 방역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전남 지역 학교에는 3천여 명의 방역 요원이 투입돼 발열 체크와 급식실 소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장 확인서만 제출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자가키트 검사가 아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남 재택치료 상담센터가 문을 연 지 한 달여 만에 8만 건이 넘는 전화 상담을 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가운데 재택치료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연계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19,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시군에 설치된 재택치료 상담센터는 격리 해제 등 행정 업무부터 진단키트 배송, 의약품 처방까지 행정의료 상담을 한 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의용 소방대원 만여 명의 주요 등산로 등 산불 취약 지역에서 오는 16일까지 산불 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데다 예방을 위해 지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